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중수본 방역총괄 반장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212명이며 247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5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께는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어제 확진된 신규 환자는 131명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총 확진 환자는 7,513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21만 144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행 상황, 계약 연기 이후 긴급 돌봄 현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콜센터 등 소규모 집단 감염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방역 대응도 한층 강화하여 줄 것과 향후 권역별로 지자체의 대응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자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확진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빠르게 증가하던 확산 추세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로서 여전히 많은 확진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확진자 수는 지난 일요일 의뢰된 검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소보다 검사 의뢰가 작은 6천여 건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며칠간 사항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환자 발생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100여 명의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확진 환자들로 인해 새로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천지나 대남병원과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센터 등 밀집 사업장에 대한 주의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을 자제시키는 등의 사업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노력과 함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위생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의 방역관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환자는 91명으로 확진 환자가 1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던 2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100명 이하의 확진자 발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일요일 대구의 검사 의뢰 건수가 평소보다 작은 1,800여 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구시 집계가 완료된 3월 9일 19시 기준으로 보면 2,2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1,900여 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여 현재 약 1,400여 명이 자택에서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3월 10일 현재 12개소 2,699명 정원까지 확대하였고 오늘 경주 외곽에 현대자동차연수원이 추가되어 약 3,000명 정원을 갖추게 됩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생활치료센터를 빠르게 확충하면서 지난 3일간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동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신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들처럼 극단적인 봉쇄를 실시하지 않고도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오롯이 대구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으로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성숙한 시민 정신을 발휘해주고 계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직은 새로운 확진 환자가 100여 명 가까이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지금처럼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런 시일 내에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벗어난 대구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도 금일 0시 기준 10명으로 3월 7일 세 자릿수까지 증가하였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소규모 요양시설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발생 사례가 증가하여 우려가 있었으나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경상북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예방적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 집단시설의 확진자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기민한 대처와 관련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의 헌신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항을 안정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현지에서 자원봉사, 헌금과 물품 기부 등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 상황은 집단시설 중심의 감염 확산 방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특히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요양시설은 어제까지 3단계에 거쳐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고 결과를 분석하여 종사자 관리, 위생수칙 준수 등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점수 점검을 실시하여 기침 등 유증상 종사자 업무 배제, 면회객 제한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원해 계신 원인 불명 폐렴 환자 중 진단검사 미실시자 457명을 대상으로 이동 금체 채취팀이 방문하여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외에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접촉하는 종교활동, 사교 모임, 취미활동 등 집단 활동을 최대한 피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3월 9일 0시부터 시작한 일본발 입국자 특별 입국 절차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일 하루 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 입국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 등의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본발 입국자들은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하게 발열 체크, 특별 검역 신고서 작성,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모바일 자가 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 진단을 실시합니다.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조치가 필요한 전국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전체 종사자 데이터와 신도 명단을 비교하여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1,363명을 선별하였고 즉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로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석 작업을 거쳐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군의관 추가 배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자원한 군의관 후보생 96명의 군사 훈련 기간을 단축하여 전문 의료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배치하는 군의관 후보생은 모두 전문의로 내과 전문의 60명이 포함되어 있어 내과 전문의 충원 요청이 많았던 지방자치단체 의료원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들은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총 3주간 대구, 경북 등 총 10개 시도에 배치되어 코로나19 진료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 달려와 주시는 군의관 후보생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방자치단체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 생활 환경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개학 연기 이후 긴급 돌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 23일로 연기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14만 명의 아이들에게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돌봄 공간에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지도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의 불편을 조금씩 감수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는 큰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답답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더 감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개인위생수칙,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진자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 혐오는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확진 환자의 동선 공개는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이를 통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비난, 조롱 등은 의심 환자들의 검사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결국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해 우리 모두의 피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조금 더 발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의료계, 정부와 지자체 노력에 더불어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한다면 코로나19의 위기를 분명히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무대 위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과 15시에 식약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는 그 해당 브리핑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해주시면 문자 등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세종에서 먼저 받도록 하겠고요.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종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3분 신청하셨습니다. 3분 질문 받고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를 비롯해서 대구 경북 환자들이 수도권이나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 거부를 당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 병원 입장에서는 한 번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면 병원 폐쇄 지침이 너무 엄격해서 폐쇄돼야 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더 이런 경계를 하게 된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어제 의협에서도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재개를 복지부나 질본이 바로 좀 결정을 해달라, 지자체가 아니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중대본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병원 폐쇄 지침을 또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좀 여쭙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들이 그런 환자들을 받을 때 최대한 감염 위험을 줄이려고 1인실 격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구 경북 환자든 호흡기나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든 1인실 격리를 하는데, 이게 건보 적용이 안 돼서 그런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환자는 1인실 격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혹시 감염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1인실 격리 같은 것들은 건보 적용을 통해서 재정 지원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지, 이 두 가지 여쭙습니다. 네, 먼저 병원은 워낙 이제 감염 환자로부터 했던 노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안심병원 등을 통해서 환자의 어떤 동선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조치는 취했습니다만은
예컨대 백병원과 같이 호흡기 증상이 아닌 이제 복통으로 이제 가는 경우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국민안심병원만으로 대처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병원 폐쇄의 어떤 조치들이 저희가 기준을 좀 완화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병원 폐쇄의 어떤 해제 조치는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직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중수본과 방대본이 같이 이제 계속 이제 협의는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적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데 사항들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병원과 관련되어서는 병원 폐쇄가 어떤 확진자가 진료를 한다고 해서 병원 전체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머물었던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 이제 일부 폐쇄가 이루어지고 또 나머지 진료들은 또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좀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병원의 어떤 감염과 관련되어서 의심 환자나 확진자가 아닌 의심 환자를 이제 1인실로 격리를 하든지 아니면 특히 뭐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뭐 1인실에 입원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병원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보호를 위한 그러한 노력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근보에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별도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예, 홍보관리반 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당장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의심이 돼서 1인실로 돌린 경우에 대해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1인실 수가를 적용해서 그 수가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좀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격리 1인실 수가가 꽤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 20%를 본인이 내셔야 되는데 그 20%의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하는 수가의 20%만 4만 원 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인실이나 6인실에 입원했을 때는 하루에 한 3천 원에서 한 만 원 정도 비용 부담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하루에 한 4만 원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요청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들은 제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최세롬 기자입니다. 네. 아까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했다가 병원 폐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요. 병원 폐쇄 지침 완화 외에도 혹시 현재 환자 선별 체계를 더 강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구 경북 넘어서 수도권 병원이나 직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의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병원 폐쇄 지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방대본을 중심으로 1차 이제 완화를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방대본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선별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선별 진료소가 이제 상당수 기능들이 이제 그 진단 검사 중심으로 하면서 문진도 물론 같이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 진료소를 통한 어떤 문진과 선별 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제 강화를 시켜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안심병원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진료와 관련된 중심적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안심병원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확충하고 있고 이를 통한 호흡기 증상자와 비호흡기 증상자들의 동선을 이제 분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한시적이긴 하지만 전화 상담과 전화 처방을 이제 같이 이 의원급을 중심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뭐 1339 콜센터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주위의 어떤 의원이나 이런 이제 병원 쪽에 전화 상담이나 전화 처방을 통해서 또 해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잘 못 들어가지고요. 예. 다시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수도권에서 계속 집단 감염 사례가 소규모지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수도권 인구도 밀집되고 그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방역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고 대책 마련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점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의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구 경북의 어떤 상황들이 조금씩 이제 나아짐에 따라서 다른 이제 시도의 어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감염, 특히 어떤 집단 시설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부분이 항상 이제 수도권에도 이제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리께서도 각 시도별로 지자체의 대응 체제를 앞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어떤 대구 경북의 사항들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 전역의 다른 시도에서 이러한 어떤 방역 대응들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챙겨 나가고 점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SBS 기자님. 네, SBS 박강현입니다. 그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도 있지만 그게 이제 밀집 사업장에서 생긴 광범위한 전파잖아요. 이게 출근 자제만 하면 괜찮은 건지 이제 좀 여기 주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지 조금만 자세하게 좀 지침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침들은 사실은 뭐 이전에 이제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출근을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고용주의 어떤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집에 머무르면서 어떤 증상을 조금 악화가 되는지 여부들을 좀 판단해서 좀 대응을 해서 어떤 다중 이용 시설 특히 이제 콜센터와 같은 그런 어떤 밀집된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염의 위험을 어떤 사전에 좀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할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총리께서 이제 지시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밀집된 사업장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못지않게 또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보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대본과 협의를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총 3분 기자님 하시고 다시 세종 왔다가 다시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국민일보, CBS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 KBS 성민수입니다. 일단 먼저 대구 경북에서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가족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 가족들도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데 수칙 같은 거를 바로 통보해주고 계신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가 있어서요. 그리고 가정 내 감염 위험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이 자가격리 환자의 가족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콜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콜센터에 같은데 이제 밀집해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근무 시간에 마스크 착용하도록 또 지도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번 콜센터 감염 사례에서도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안내 수칙이 같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자가격리에 필요한 이제 키트도 같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아마도 이제 대구 같은 상황에서는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대응이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행동 수칙 그리고 안내 그리고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키트 안에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그리고 체온계를 이제
가가호고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인력들을 통해서 1대1 격리를 원칙적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에서 가정 내에서 아무래도 그 준칙을 바로 엄격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정 내에서 확진자를 통한 접촉자들에 의한 이제 양성이 나타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대구와 같은 상황에서는 좀 여의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보관리반장 손영래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콜센터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그 콜센터 쪽은 지금 아마 조사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상세한 사항은 오후에 방대본 쪽의 브리핑에서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도 지금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는 콜센터 업무 관계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더 세부적인 정보는 오후에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한 2주 전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각 지자체와 관련된 부처 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방역을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들은 조치가 취해진 바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 직원들이나 이용자에 대해서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그분들은 집에서 좀 관찰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그 해당 근로자나 이용객뿐만 아니라 사업주라든지 이 업주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들을 지켜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는 이번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장 자체의 형태가 독특한 경우지만 최대한 사업장들의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 같은 걸 좀 활성화시키기를 권고하고 있고 우선 공공기관부터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인원들은 재택근무로 빼서 사업장 전체의 밀집도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밀집도를 좀 떨어뜨려주고 출퇴근도 마찬가지로 시차를 좀 교차하거나 점심시간 등을 교차해서 최대한 이 사업장 공간 내에서의 사람들 간의 간격과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조치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기업인단체나 경제단체들과 좀 논의를 하면서 이 조치들을 계속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기자님. 네, 저 국민일보 최혜슬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의 대규모 감염을 우려했는데 이번 구로구 콜센터 문제가 수도권의 전방위적인 확산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례가 통제 가능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통제 영역 밖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지 서울과 수도권의 대규모 감염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메르스 때처럼 병원 내 감염이 이슈인데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의 대형 병원 방역망이 뚫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개인 보호 장비 수급이 메르스 때보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 건지 메르스 때와 비교해서 현재 의료 여건이나 병원 내 감염 확산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로구 콜센터는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 현재 대규모로 뚫렸다, 전방위적으로 확산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4개 팀 30명에 대한 적각 대응반 상황실이 구성이 되고 있고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메르스와 코로나19를 비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워낙 이제 초기 증상 때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하기도 감염 중심으로 해서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확산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때 했던 사항들과 코로나19의 사항들은 이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도 메르스보다는 코로나19를 대응하기가 훨씬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아마
다들 뭐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이제 강구를 조치를 해 왔었습니다. 뭐 국민안심병원은 그중에 이러한 일부고요.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에 어떤 정상자에 대한 사전 차단 그리고 검사를 실시하는 것, 그 다음에 신규 폐렴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감시 체계를 가동하는 것,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원인 불명 폐렴에 대해서는 진단을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단의 어떤 조치들은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개인 어떤 특정 환자들에 의한 산발적인 부분들은 발생할 가능성들은 배제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방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병원계 의료계와 같이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제 의료 물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CBS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CBS 차민지입니다. 저 크게 질문이 4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긴급보육 중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기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간 밀접 접촉 가능성이 크지만 활동성이 큰 연령대라서 학부모들 우려가 나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 개학 후에도 교육부 또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이들 생활의 질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게 보육이나 교육기관 내에 유아동과 교사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있는지가 큰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가 여전히 부족한데 중국에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우리나라에 수출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중국의 다른 나라에서도 추가 수입 계획이 있는지, 수입을 통해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 가능한지가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탈리아, 이란 등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과 특별 입국 절차 강화 여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구 경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확진자는 몇 명인지, 현재 확진자 중 몇 명이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대기 문제가 언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부분들은 아마 오후에 있는 방대본 브리핑 때 아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스크 부족과 관련되어서 뭐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어떤 공급과 그 다음에 배분의 문제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매일 식약처에서 3시에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이란 등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방대본과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확진자 수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로 어떤 전파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그 아까 이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어제 19시 기준으로 한 여튼 1,400여 명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400여 명 정도가 아직까지 이제 자택에서 있고 거기에 이제 대구시 의사회에서 이 1,400여 명 정도에 대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중증도 분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보다 자세한 중증도 분류를 한 다음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뭐 집에 숫자가 이제 많이 이제 자택에 대기를 하신다고 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오늘 0시부로 그 좀 더 조금 대구시 의사회에서 중증도 분류를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한 어떤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시간 백콜을 받는 센터를 오늘 0시자로 대구시에서 중수본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24시간 전화를 받아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질문 받기 전에 모두에도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예. 네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통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요구해 주시면은 추후에 문자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대기 환자 수는 사실 대구시 쪽에 집계가 끝나야지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반나절 정도 좀 시차가 존재하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기로는 3월 7일부터 이제 대기 환자가 좀 줄기 시작해서 3월 7일 날 1950명 정도 대기 환자가 있었고 8일 날 한 1600명, 그다음에 9일 날 한 1300명 정도 수준으로 좀 줄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문자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질문 받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에 방역대책본부 즉 질본 브리핑이 준비돼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해서는 저희 마스크 TF가 만들어진 이후에 15시에 식약처에서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의는 그때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 등은 문자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질문 다시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분 손 드셔서 세종에서는 3분 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자님부터 질문해 주세요. 네, 뉴스원 서영빈입니다. 간단한 거 확인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아까 신천지 행정조사 관련해서 그 우선 조치가 필요한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와 신도 명단을 비교해서 그 1,363명을 선별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1,363명이 전부 그 요양병원 종사하는 신천지 신도라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그 노인요양병원 환자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워낙 좀 단시일 내에 악화되시는 경향이 있어서요.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지금 신천지 신도들 1,363명 이 사람들 조사를 즉시 진단 검사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종사했던 해당 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혹시 조사나 검사도 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신천지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게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신천지 종사자 예컨대 간병인인 경우에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 그 요양병원의 요양시설에 대한 검사가 같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요. 만약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검사 신천지 1,300여 명에 대한 이제 검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관리 전담반장 이광호인데요. 약간 행정조사 했던 거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천지 신도 입소한 전체 명단과 그 다음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종사자 21만 명을 대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신천지 신자가 1,394명이 나왔는데 이분들 중에 이미 검사를 받으신 분이 25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는 분이 1,137명입니다. 그래서 기검사한 257명 중에 양성 반응 나오셨던 분, 이미 판정받으신 분이 18명이었고 이 18명은 대구 15명, 경북 3명, 그다음에 기타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과 그다음에 그 신천지 신도 교육생 중에 그 직업을 자체적으로 기록했는데 간병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은 260명이었고 그 중에 기검사는 34명, 그 다음에 미검사가 2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검사자 34명 중에 양성은 5명이었고 모두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미검사자 1,137명과 그 다음에 간병인 중에 226명 검사하지 않는 분, 그래서 총 1,363명에 대해서 검사를 즉시 받도록 그렇게 이미 지자체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님. 네, KTV 임소영인데요. 전국 요양시설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나온 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미흡한 기관에 대한 보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단계에 걸쳐서 일단 그 뭐 규모라든지 아니면 여러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게 이제 막 이제 조사가 완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현황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해드리겠고요.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후속으로 이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두 분 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채널 A 기자님, 아주경제 기자님 죄송합니다. 아주경제 기자님. 네, 아주경제 황재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50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좀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대본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신 게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여튼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대응을 보면 저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 했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막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국내에 어떤 유입되는 그러한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이제 중심이었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그것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어떤 전파들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나머지 이제 지역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아마 해외에서 재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의 어떤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시키고 안정화 단계로 이제 빨리 조기에 정착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급선무의 일이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중국 외에 이제 제3국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차단시키고 통제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또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향후 이제 대응의 기본적인 방향은 국내에서의 어떤 사항들을 단기간 내에 안정화시키고 해외에서 중국이나 중국 외의 어떤 국가들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를 얼마만큼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아마 향후 어떤 대응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그러한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더 있으신지요? 아니, 네네. 추가의 선고관리반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장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저희 중대본 내에서 되고는 있고 같이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대구 경북의 그 확산 추이가 꺾이고 있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고요. 또 하나 각 지금 이제 수도권이나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집단 감염들, 소규모 집단 감염들을 제어하는데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장기적인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는 지금 종전과 동일하게 좀 단기간 내에 이런 대구 경북의 확산세를 안정화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산발적인 부분들을 계속 줄여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전 신청하셨던 분들 질의는 다 마무리됐는데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한 2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1분 신청하셨고 혹시 서울에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해외에서 추가 유입 막고 지역 내 산발 감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해외 유입 감염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특별 입국 절차, 허가 절차 이런 거를 좀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건지 뭐 외교적 부분인지 아니면 인력 부분인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확산세가 후베이성에 그때 못지 않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머뭇거리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아까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가장 최우선 순위는 국내 사항들을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안정화되는 부분과 이제 함께 뭐 해외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고려를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방역의 어떤 가장 큰 우선순위는 대구 경북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키고 어떤 방역 관리의 어떤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전국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수도권이나 아니면 대구, 경북 외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것이 지역사회의 전파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이제 차단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현재의 어떤 국내적인 상황들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유롭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해서 유럽이라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어떤 단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낙관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방역 당국은 여전히 이 국내 사항들을 조기에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개인위생 철저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확진자 진료와 그리고 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의료인분들 그리고 그 의료인 의사 간호사 외에도 또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이름 모를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사항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을 해주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 그다음에 묵묵히 좀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의 특성상 관리를 해나가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을 통한 개인 방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와 같은 사회 방역이라는 측면들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 방역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부 방역과 사회 방역 그리고 개인 방역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방역이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이러한 거짓 정보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심리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께서도 언론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상황은 엄중하지만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노력을 한다면 이 코로나19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를 해서 좀 더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가급적이면 빨리 오기를 고대를 하면서 저희 방역당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